연봉 올리며 이직하는 사람들은 소통 방법이 달랐습니다. 경력이직 최종 면접 합격하고 연봉 협상 전이라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이 작은 팁들이 연봉 수백만 원 더 받아내는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직 연봉 협상할 때 인사팀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전화가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이메일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번 영상에서 정리해드릴게요. 합격은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낮은 금액이 와버리면 정말 당황하실 거예요. 면접 때는 그렇게 칭찬하더니 막상 이 정도 금액밖에 못 준다는 게 어이없고 화가 많이 나시겠죠. 그래서 그 억울한 마음이 크다 보니까 왜 내가 연봉을 더 받아야 되는지 인사 담당자에게 막 쏟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연봉 협상 100점 100패합니다. 경력이직 연봉 협상도 소통 방법을 잘 하셔야 됩니다. 화가 난다고 대놓고 전화로 따져봤자 인사 담당자는 방언논리 수백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준비하고 소통해야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대응했다가 망한 케이스 제가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전화로 처우협이 연락이 오면 말을 길게 섞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사들 중에는 전화로만 연봉 협상을 하는 회사도 있고 전화 없이 이메일만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 둘을 병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 중에 채용 담당자는 전화를 가장 선호합니다. 인사팀 입장에서는 전화로 쭉 설명하고 얼떨결에 수락을 받아내는 게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지원자 입장에서는 전화가 가장 불리합니다. 회사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전화 설명을 하는 건데 내 입장에선 갑자기 전화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논쟁이 될까요? 그러니까 전화상으로 너무 낮은 처우가 제시되더라도 절대 화내거나 따지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게 얼마인데 너무 낮은 것 같다. 올해 인상률 따지면 사실상 더 줄어드는 거다. 지금은 복지도 많고 성과급도 많다. 이런 얘기들 다 일절하지 마세요. 전화 끊고 잘 정리해서 내 의견은 메일로 보내야 됩니다. 전화로 이렇게 따지면 바로바로 방언논리 나오면서 컷당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할 말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방법이 막혀버리는 거죠. 그리고 인사 담당자가 전화로 떠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어떠세요? 정식 오퍼레터 드리기 전에 미리 안내드리는 거다 하면서요. 그런 떠보는 말에도 반응하지 마세요. 괜히 말 잘못했다가 그 말 때문에 발목 잡힐 수 있습니다. 그때는 나쁘지 않다고 하더니 왜 이제 와서 딴소리냐 이런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전화로 바로 듣고는 정확한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지금 방금 이 설명을 들었다 보니까 생각을 좀 해보고 늦지 않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전화 대응 방법은 대면 협상이나 화상 설명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화를 하는 톤 앤 매너는 최대한 드라이하게, 건조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음속으로 너무 가고 싶은 회사라도 그 티를 내서는 좋을 게 없거든요. 사무적으로 응대하면서 처우 보고 갈지 말지 생각해 볼게 이 정도의 느낌을 주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전화 없이 이메일로 오퍼레터만 온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때는 사실 전화로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나은 상황입니다. 메일을 보고 차분히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요. 메일로 연봉 처우가 오면 일단 현재 기준 내 연봉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해 보세요. 비교할 때는 회사마다 현금성 복지 규모가 크게 다를 수도 있어서 양쪽의 현금성 복지는 포함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변동성 성과 인센티브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은 빼고 비교하시는 게 좋고요. 무리하게 주장했다가 방언논리 나오기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비교를 해보고 만족스럽지 않은 수준이라면 한 번 정도는 재검토 요청을 해보세요. 재검토 요청을 할 때는 근거를 3개 내외로 정리하시고 희망하는 금액을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근거는 숫자로 말할 수 있는 내용이면 좋고 쉽게 각인되도록 표나 숫자로 비교하면 더 좋습니다. 숫자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면 정성적인 내용을 추가 인상의 사유로 담으시면 됩니다. 다만 연봉협상에서는 숫자로 된 명분이 더 효과적입니다. 금액을 부를 때는 이전에 희망 연봉 제시한 게 있다면 그보다 조금 낮추는 게 좋고요. 그게 없다면 1차 제시된 연봉보다 적당한 수준에서 상향된 금액으로 불러보세요. 메일에는 추가 인상의 사유를 잘 정리하시는 것도 좋지만 입사 의지를 밝히고 당신네 회사에 합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있습니다. 너무 뻣뻣하면 오히려 놔버릴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해준 점, 채용 과정에서 친절하게 응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식의 문구를 적절히 넣어서 부드럽게 표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기본적인 예의는 다 차리되 하고 싶은 말은 당당히 하는 게 가장 좋은 이메일 소통 방법입니다. 처음 전화로 너무 화가 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다 던졌다가 회사 방언논리에 막혀 제대로 한마디도 못하고 수락하는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상담받는 분들에게 처음 당부하는 부분이 인사 담당자와의 통화 시 주의할 점입니다. 이 소통 방법과 스타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연봉 협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연봉 처우를 제시하기 전에 많은 검토를 하고 여러 명의 결제와 승인을 통해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더라도 핑계를 대며 쉽게 올려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 인상을 이끌어내려면 침착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여차하면 이 채용이 깨져서 인사팀도 피곤해질 수 있음을 느낄 수 있게 소통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점 기억해 두셨다가 경력이직 연봉 협상에서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힘드시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채담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